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로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첫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가 달로 향하는 5개월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다누리가 까다로운 항행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한다면 우리나라 달 탐사를 하는 세계 7번째 나라로 우주 강국의 지위를 굳힐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천문학 박사인 국립과천과학관 강성주 연구사 연결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전 8시 8분 예정대로 발사가 이제 성공을 했는데 이 과정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라이브로 또 중계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네, 원래는 이제 이틀 전인 8월 3일 날 발사가 되려고 했었는데 우주 발사체에 이제 펠컨 9의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해서 오늘 오전 8시 8분에 이제 발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발사 과정 자체도 너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다누리호가 안전하게 분리되고 모든 과정이 제 시간에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걸 확인하면서 다누리 탐사의 첫 여정이 아주 순조롭게 시작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성공하게 된다면 세계 7번째 달 탐사국이 된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세계에서 7번째로 이제 그만큼 달 탐사가 어렵다는 거겠죠. 아직까지 여섯 개 국가밖에 달 탐사에 성공을 하지 못했고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다누리호가 직접 관측을 한다면은 7번째 달 탐사국이 되는데 그야말로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 강국의 반열에 들어서는 그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번에 달이라는 것은 심우주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우주라고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기도 한데 달보다 먼 곳에 탐사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을 우리도 이제 심우주 탐사를 통해서 이번 달 탐사를 통해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또 박사님께서는 이제 우주 과학자로서 일생을 함께 하셨으니까 아마 일반인 분들이 보는 것보다 그 감정이랄까요?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발사되는 순간에 어떠셨습니까? 발사되는 순간에 이제 한 1분 이내 가장 그 몇 초가 가장 이제 발사하는 사람들한테 또 지켜보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많은 부분이 그쪽에서 이제 발사가 잘 진행이 되어야 되고 발사가 무사히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이제 안심을 하고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기분이 들었었고요. 마지막에 다누리호가 이제 분리되어서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지막 다누리호의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우주 탐사 시대가 열리겠구나 하는 여러 가지 좋은 감정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대도 많이 들었고요. 그러셨군요. 그런 긴장감을 저희가 불과 한 달 반 전에 그 누리호 발사 때도 느꼈었거든요. 이번에 다누리가 미국에서 발사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나요? 네, 사실 우리나라 발사체는 물론 짧은 시간 내에 큰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우리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300톤급의 1.5톤의 위성을 이제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지구 궤도에만 올려놓는 건데 이번 다누리호의 임무는 달을 탐사하는 거고 당연히 목적지도 달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높은 추진력과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스페이스 X의 이제 팔콘 9이라는 발사체를 이용을 해서 달로 가는 달로 가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 겁니다. 네, 이 펠컨 9이라는 그 발사체는 얼마나 우리보다 진화한 수준입니까? 우리나라 누리호가 이번에 발사되었던 누리호가 300톤급 그러니까 300톤급 자동차를 한 250대 이상 이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무게였다면은 펠컨 9 같은 경우에는 약 770톤, 우리 2배가 조금 더 넘죠. 이렇게 강력한 추진력으로 더 높은 궤도에 더 무거운 물건을, 더 무거운 탑재체를 올려놓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펠컨 9 자체는 또 성공률도 아주 높아서요. 한전하는 이제 전 세계 발사체 중에 가장 안전한 발사체라는 이제 그 발사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니까 98%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거의 그러면 성공한다고 봐야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한 165번, 166번이 넘는 우리 이번까지 포함해서 거의 170번에 가까운 발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딱 한 번 이제 폭발 같은 박자가 아니라 약간의 미스로 인해서 궤도에 잘 못 올려놓는 그 정도의 실패만 있었고
그 나머지는 모두 성공을 했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특히나 또 재활용도 된다고 들었는데 참 대단한 것 같고 여기에 싣기 위해서 다누리가 지난달 5일에 이제 우리나라부터 쭉 태평양을 건너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동할 때도 상당히 이제 민감하니까 조심조심 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제 가능한 한 왜 우리 차량도 트럭 같은 거 무진동 차량이 있듯이 조그만 진동에도 이제 모두 예민한 장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제 안전한 방법으로 한국에서 미국까지 발사장까지 이송을 했고요. 예. 이송 후에는 이제 이송이 된 상태에서 오는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없었는지 또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 같은 것들을 이제 한 2주 넘게 진행을 했었고요. 또 발사체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예. 발사체에 연결을 해야 되고 연결 부위도 이제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런 이제 작업들을 이제 지난 기간 동안 미국에 도착해서 한 거고요. 아무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모두 확인한 후 오늘 이제 발사가 된 것이죠. 예, 그렇군요. 제3국과 첫 교신에도 성공한 걸로 전해지는데 다소 지연이 됐단 말이죠. 네. 이 지연의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그렇게 지연이 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측정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네. 통신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이제 지금 저희가 전화로 나누는 것과 같이 이런 많은 정보들을 예. 한꺼번에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신호가 제대로 오고 있는지 이 신호에서 어떤 신호들을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작업들이 추가로 필요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뭐 걱정할 그런 건 아닌 거죠? 네네.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 태형 전지판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작동 장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교신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가 뭔지 좀 궁금한데 그럼 지금부터는 다누리의 뭐 궤적 같은 것들이 다 확인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일단은 다누리한테 어디로 들어가라 아니면 이쪽 궤도를 타라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연료를 분사해라 뭐 이런 명령들을 줘야 되잖아요. 예. 이런 명령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맨 처음 이루어져야 되는 게 교신인데 이제 그 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단계가 확인이 되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이고요. 지금 다누리는 조금 있다가 뭐 이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궤도를 이제 상당히 독특한 궤도를 이용을 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예. 먼 곳까지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이제 통신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하이게인 안테나, 즉 이제 더 고도의 성능을 가진 안테나를 이용을 해서 네. 이제 통신을 할 거고요. 더 많은 정보를 주고받을 거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제 작동을 잘 하고 있는지 간단한 정도의 교신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얘기를 바로 해보죠. 보니까 4개월 반 정도 동안 쭉 운행을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네. 그 궤적이 상당히 독특한 것 같아요. 바로 달로 가는 게 아니고 뭐 나비 모양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네. 돌아가던데 그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제 다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발사 후에 4개월 반 정도의 항행을 거쳐서 이제 운행을 거쳐서 달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사실은 완전히 반대 방향인 이제 태양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누리호가 많은 임무를 오랫동안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 예. 연료 궤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임무를 수행하려면 연료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태양이라든지 지구라든지 달이라든지 이런 천체들의 중력을 이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연료를 이용한 속도 감소가 아닌 그 천체들의 중력을 이용한 속도 감소를 위해서 네. 약간은 조금 멀지만 그래도 그 먼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그 심우주의 통신 기술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예. 또 그 어려운 궤적을 통과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독특한 항행 기술도 이제 습득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궤적을 선택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연료를 아끼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러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직접 달로 쏴 올리는 거에 비해서 연료가 어느 정도나 절감이 되는 건가요? 약 25%에서 30% 이상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예전에 아폴로 미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람이 타고 갔단 말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그 임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의 안전이었고요. 예. 우주비행사의 안전이었고
지금은 무인 탐사선이었기 때문에 임무를 오랫동안 수행하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적정한 궤도를 달로 가는 궤도를 선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어떤 보도들 보니까 섀도캠을 담는 과정에서 무게가 증가했고 그러면서 이런 방식을 채택하게 됐다라는 보도도 있던데 이렇게 네. 변경이 된 게 맞나요? 섀도우캠이라든지 이제 그 여러 가지 탑재체들이 담겨 있어요. 6개 탑재체들이 담겨 있었는데, 네. 그 과정이라고 그 탑재체 자체의 무게는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많이 나가지는 않고, 그 여러 가지 뭐 다른 문제들도 있었기는 하지만 이제 몇 번의 궤도 수정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예.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이라든지 뭐 직접 가서 빨리 한다고 해서 그 미션이 조금 더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오랫동안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궤도를 결정했다고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쉽게 저는 비과학자니까 생각해 보면 달로 가까운 거리를 직접 쏘는 게 좀 더 뭔가 확실하다고 할까요? 쉽다고 할까요? 그럴 것 같은데 멀리 이렇게 뱅글뱅글 중력들 이용하면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은 없습니까? 물론 그런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달로 직접 가는 거의 장점은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빨리 가고, 네. 그다음에 빨리 이제 조금 더 쉽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바로 그 임무가 예. 그 수행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짧게밖에 일을 못 한다는 거죠? 네, 연료를 많이 궤도를 들어가는 도중에 많이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밖에 이용을 못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제 우리의 임무는 오랫동안 임무를 수행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물론 위험성도 가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많은 심우주 탐사에서 활용될 독특한 탄도형 전이 방식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올해 말 정도가 돼야 이 달 궤도에 안착을 했는지 그 성공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네, 4개월 반 정도가 걸리고요. 올해 말 내년 초쯤이면은 정확하게 안정되는 그 달 궤도에 진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때 꼭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그 연료를 그렇게라도 아껴서 조금 더 임무를 수행하고자 했던 건데 어떤 임무길래 그랬던 겁니까? 네, 다누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의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6개의 탑재체들이 이제 실려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임무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몇 가지를 좀 추려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서 말씀을 드리면 평광 카메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광 카메라 폴캠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이 평광 관측은 지구에서는 몇 번 이루어진 적은 있지만 아직 우주 궤도선에서 이루어진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평광 관측을 통해서 햇빛에 반사되는 지표의 이제 물질들이라든지 이제 지표의 상태들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광 관측은 전 세계에서도 이제 많은 우주 연구사들이 이제 관심을 매우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심우주 인터넷 탑재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먼 곳에서 우리 지구가 아닌 우주 속에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과 같은 이제 이런 기술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탑재체가 달려 있는데 우리나라 인터넷 강국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갖고 있는 이 인터넷 기술들을 통해서 우주에서 탐사를 하는 그 기준 표준 모델을 이제 만들면 좋겠다는 그 뜻을 가지고 이번에 심우주 인터넷 탑재체도 달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중에 진짜 먼 미래에 뭐 달이나 화성에 사람이 살게 됐을 때 지금 지구처럼 인터넷 사용할 수 있는지 이거의 첫 단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가장 큰 첫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화성에도 갈 거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위성들에도 이제 탐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구에서 많은 것들을 싣고 가기가 어려워요. 지구 중력은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 달에다가 옮겨놓은 다음에 달에서 그것들을 전부 한 번에 모아서 중력이 작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꺼번에 이제 모아서 다른 곳으로 탐사를 가기가 편하죠. 그래서 그렇군요. 달을 심우주 탐사의 전초기지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참 우리도 우주 강국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체감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뭐 다음 과제는 이제 사람 보내는 겁니까?
이제 사람을 보내기 전에 이제 먼저 달에 착륙하는 착륙하는 것부터. 네, 달에 착륙할 수 있는 그 성능을 가진 이제 발사체를 예. 개발을 하는 게 이제 목표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발사체로 이번에는 물론 스페이스X의 팔콘 9을 이용해서 발사를 했지만 네. 네,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발사체로 우리나라 땅에서 달에 직접 착륙할 수 있는 그 착륙선을 개발하는 게 다음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립과천과학관 강성주 연구사였습니다.